네, 이제 막걸리 메인 안주를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 지역에서 현 시국만큼이나 뜨거운 사안하면 바로 전주 안주, 완주 전주 통합 문제일 텐데요. 자, 그동안 3번의 통합 시도를 넘어서 또다시 4번째 프로포즈를 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겠다고 밝힌 전주시. 하지만 그 사이 쌓인 갈등과 분열 속에 쉬 허락할 리 없다는 완주군, 갈수록 두 지자체의 갈등에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이 처음부터 꼬인 건 왜 그런 걸까요? 혹시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시작한 건 아니었을까? 자, 막걸리 이번 시간엔 전주 완주 통합의 열쇠를 주고 있는 완주 군민들의 속마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초대한 분입니다. 완주 군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떤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 도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완주군 출신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윤수봉 도원입니다. 오늘 열띤 토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그건 최근에 삭발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뭐 차후에 또 얘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네. 관련된 사안으로 네. 삭발까지 하셨는데 네. 좀 전주 완주 그 통합 관련해서 네. 시군 상생 조례에 따라서 삭발을 한번 했었고 또 현 전국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에 따른 기자회견과 함께 머리 삭발 투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 이어서 정석 기자 계속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정석 기자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주 완주 완주 통합에 반대하는 이제 목소리 대변하시러 나왔으니까 네네네. 찬성하는 쪽의 목소리도 네네. 우리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전에 우리가 찬반 쪽 이제 양측을 모셔서 한번 해봤는데 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석 기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 찬성 쪽 입장에 빙의를 하셔가지고 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 시민을 대표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물론 전주 시민 대다수가 뭐 찬성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찬성하는 입장에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완주군민 대표로 오늘 나오셨잖아요. 진짜 통합은 안 됩니까? 일말의 여지도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주 완주 통합은 불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런 전주 완주 통합 중요한 중대 사안은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도지사와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워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사실 주민들의 여론과 주민들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심각한 지금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북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보면은 지방 분권을 실현하고 자치권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지금 말살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전혀 특별법과는 맞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주에 전혀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께서는 행정통합보다는 경제통합을 먼저 하고 그의 효과에 따라서 추후에 논의할 사항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니다. 네, 그런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시설, 인프라를 건설할 때 보통 이제 주민 수용성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수용성이 덜 이것다 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뭘 줘도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주시는 왜 이렇게 짝사랑을 오래 하는 겁니까? 전주시 자체적으로는 좀 냉정한 얘기입니다. 성장 한계점에 봉착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이 전주시는 행정구역,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산업단지, 주거단지, 뭐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공원묘지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도심 한복판에 다 집적화가 돼 있는데 이런 도시는 보기가 힘들죠. 바로 이렇다 보니까 대도시, 즉 거점 도시가 없는 전북은 호남 속 변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북도 거점 도시를 하나 키워야 한다. 대도시에 준하는 거점 도시를 키워야 한다. 바로 행정 수도인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 완주를 통합해서 거점 도시를 키워야 한다라는 이런 그 통합 필수론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의 경쟁력이 낮아지면 네네. 전라북도 전체의 경쟁력이 낮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네네.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최근에 전주시장 우범기 전주시장이 통합하면 전격적으로 시청사를 완주로 옮기겠다라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솔깃하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솔깃은 했는데요. 우리 우범기 시장님께서 너무나 앞서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난 10일 날 우범기 시장님이 통합하면 시청사와 시의회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을 6개 정도를 완주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참 굉장히 황당했었습니다. 실례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2013년도에 주민투표를 해서 또 그 전주 완주 통합이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러나 그때도 부결이 되니까 없었던 일로 상생 사업과 조례 상생 조례 같은 것도 없었던 일로 했었거든요. 실례로 또 청주청원도 통합을 하면은 그 청원군으로 시청사를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10년 가까이 지금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은 청주시로 결정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또 약속이 안 지켜졌군요. 약속이 안 지켜지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일이익산이 통합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하멸로 시청사가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통합이 되고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쏙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우범기 시장이 앞서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 파격적인 제안이 나온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주시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찬성단체 측에서 통합하면 완주 군민 한 명당 무려 300만 원씩을 지원해주자 그런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이제 완주 군민인데 솔깃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 완주 국민들 막 흔들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지방 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에 있는데요. 사실 그 300만 원이면 돈이 완주 국민이 10만 명이니까 약 3천억 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주시 부채가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약 6천억 이상이 지금 부채가 있는데 과연 어디에서 돈을 3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사실 돈으로 표를 사라는 꼼수 이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표행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아무튼 가장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건 완주 국민들의 사실 마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찬성 측이나 전주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상생발전 협약 등 굉장히 상당히 공은 들여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공을 들여왔는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잘 현재로서는 순항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선 8기가 2022년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2022년에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그 전주시 그리고 완주군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전북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북자치도가 있는데 그렇게 3자 간에 무려 현재까지 11차례 협약이 상생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13차례입니다. 13차례가 협약이 체결됐는데 이 과정에서 모두 28개 사업안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업비도 약 2,1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대표적으로 뭐 공공시설 상호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용료 상호 할인이라든가 도서관 통합회원제를 좀 운영하자. 그리고 시티 투어를 좀 공동으로 운영하자. 그리고 또 공공급식용 농산물들을 좀 같이 좀 그 공급하자. 상호 공급하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중간 점검을 또 했는데요. 대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미 완료된 사업들도 몇 건 있고 잘 추진되고 있다. 순항 중이다. 네, 순항 중이다. 이런 또 평가가 나와서 굉장히 이게 좀 전주권 통합에 있어서 완주 국민들의 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좀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들이 있습니다. 상생발전 협약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순항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뭐 이런 상생 양 지자체가 같이 더불어 살자고 하는 거에 반대하지는 않으실 것 같잖아요. 저는 전라북도가 중심을 잡고 지금 전주 완주 상생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전주 완주가 통합이 된다면은
그 빨대 효과라고 하죠. 지역의 인구가 전주로 몰리면서 다른 지자체는 소멸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생 사업을 전주 완주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상생 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 14개 시군이 저는 골고루 지역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생 사업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헤어지고 다른 연인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사실 뭐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이 지금 4번째 시도이지 않습니까? 무려 30년 가까이 지금 진행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사실 굳이 완주하고 해야 돼? 완주 말고 좀 다른 지자체, 사실 이제 그 전주 접경 지역이 완주 외에도 가까운 접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김제시하고 통합은 어때?라는 사실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륙도시인 전주를 해양도시로 탈바꿈해서 부산 같은 도시 경쟁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사실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합니까? 그런가요? 네. 김제와 그러니까 한눈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양각이 되신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북 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대광법의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는 도시거든요. 만약에 광역시가 된다면은 당연히 대광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착착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책이 뭘까요? 저는 일단 경제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추도시권인 전주와 우리 완주, 익산을 연계를 해서 교통망을 확충하고 우리 전주 같은 경우는 탄소, 또 완주는 수소, 또 익산은 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 중추도시를 마련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14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만 통합하려고 막 애쓰지 말고 일단 경제권부터 통합해서 생활권도 같이 하고 경제 생활권을 여러 가지 만들자. 현안 사업들을 같이 함으로써 공동 상생을 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냐면 자 완주 군민들은 과연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은 오래된 논란이긴 합니다. 2013년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른바 세금, 부채, 혐오시설 3대 폭탄설에 대한 완주 군민들의 불안감이 실제로 있어요. 송천동에 있는 예비군 대대가 완주 봉동으로 이전하려다가 갑작스럽게 이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우리 완주 군민들이 적극적인 반대로 막아섰었고 또 최근에는 상관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민들의 갈등이 심하고 지금 격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또 세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주시 지방채 발행이 6천억 이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완주 군민들한테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세금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방 분권법에 보면은 통합이 되면은 10년간 직전 연도 보통교부세 6%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완주가 약 한 1,670억 정도 10년간 지원을 받는 거. 전주시 같은 경우는 한 2,7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상위법이 또 개정이 돼서 좀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고 또 그 이후에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완주에서는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전주시도 사실은 할 말은 그러니까 전주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할 말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손님 모셨으니까 짧게. 이른바 뭐 3대 폭탄설이 완주 쪽에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아까 의원님께서도 뭐 일부 이제 세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1995년에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전국적으로 90개의 지자체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에서도 김제시, 김제군, 그 다음에 그 뭐 군산시, 옥구군, 아까 좀 함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익산시와 함열군, 뭐 이렇게 다 여러 전주 완주를 빼고는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통합 형태가 바로 도농복합도시 형태로 통합이 된 겁니다. 전주도 지금 통합 얘기하자는 거는 도농복합도시 형태로 통합하자는 겁니다. 즉 완주군에 있는 읍면을 동으로 승격시켜서 세부담을 늘리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읍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담이라는 게 추가로 별도의 부담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부채입니다. 아까 의원님 6천억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전주시 입장은 네. 야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이야. 뭔 소리야? 이게 만약에 갚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다 심의 처리돼야지만이 심의를 통과해야지만이 이게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주시 의회를 통과했다라는 건 전주시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발행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이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세 번째 끝으로 이게 혐오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전주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건 찬성 여부하고 떠나가지고 뭐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뭐 공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좀 안 좋은 것들은 다 저게 그러니까 님비 소위 말해서 님비 시설이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완전적으로 집적화가 되는 거 아니야? 전주에서 다 빼가고. 근데 지금 거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의원님께 저도 여쭤보자. 완주권 쓰레기가 지금 어디로 옵니까? 네, 완주지요. 저기 완주와 전주 인접 지역인 완주도 있고 전주도 있습니다. 전주시 광역 전주권 광역 소각장 어디 있습니까? 전주에 있지 않습니까? 전주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완주 쓰레기 현재 전주에 와서 매립도 하고 소각도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 이미 그런 것들이 하고 있고 이미 전주에서 추가로 그걸 전주 내에서 지금 증설을 하려고 그러지 완주로 나갈 이유도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공원묘지들 있지 않습니까? 공원묘지들도 역시 이전 계획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주 쪽에서 이미 너무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불편한 의견들이 좀 사실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성학 기자 좀 너무 빙의했나요? 네, 너무 빙의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겠지만 아까 윤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년 이후 상황까지도 길게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시는 아까부터 그러니까 계속 전주시라고 해요. 찬성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뭐 지역 소멸에 대한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주시가 자력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왔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반면에 완주는 계속 성장하는 도시다 우리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을 하면 뭐 지역 소멸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완주는 미래 먹거리인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테크노밸리 제2 산단이 100% 분양이 완료가 되고 또 수소 국가 산단이 지정이 돼서 50만 평의 수소 산단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2023년도 발표에 보면은 GRDP 지역 총 생산량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죠. 완주군이 5,739만 원으로 전라북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북 평균이 3,119만 원이거든요. 약 1.2배 정도의 GRDP가 상승 단계에 있습니다. 완주는 충분히 자력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얘기하고 대광법을 얘기했을 때 저는 정치인의 책임이 저는 가볍지 않다라고 봅니다. 무겁습니다. 저 또한 정치를 하고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10명, 11명 또 9명으로 줄어든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들은 과연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대강법 하나 개정 못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수조 원에 달하는 돈에서 1원도 가져올 수 없거든요. 도민이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마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중앙 정치 무대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꼭 인구로 행정통합을 해서 이거를 획득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에서 좀 자유스럽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좀 국회의원들이 좀 어떻게 보면 분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행정통합이 먼저 아니라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비판하는 시각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전라북도 전체 발전을 봐야 되는데 완주군이 조금 잘 산다고 너무 이거 소지역주의 아니야? 라고 하는 좀 비판들이 있어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윤 의원님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도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큰 틀에서 통합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러면은 전북 특별자치도 법에 저는 어긋난다고 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및 농생명 글로벌 경제도시 특별법에 보면은 지방 분권을 실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통합을 무리하게 한다는 것은 자치권을 훼손하고 지방 분권에 맞지 않는 그런 저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자도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맞지 일을 않다고 봅니다. 전라북도가 공약까지 세워가면서 강행하고 있다. 네. 이거 모순 아니냐? 그렇죠.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법을 시행하는 것은 중앙의 권한을 일부 위임을 받아서 14개 시군이 골고루 지역적 특성에 맞게 번성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과는 거의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결국엔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상당한 진통이 있었죠. 사실 그 상생 조례의 취지가 바로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완주군민들이 굉장히 그 3대 폭탄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손해 볼 거다라고 우려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저기 양쪽에 그 세입을 다 합쳐서 전주 쪽에 집중 투자한다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 우려들이 하는데 바로 이런 완주 군민들 입장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방 조례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인데 뭐 여하튼 논란 끝에 어렵사리 통과했는데 찬성론 쪽에서 보자면 전주권뿐만이 아니라 이 조례가 모든 시군에 적용이 되는 만큼 이거 합당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반대론 쪽에서는 반대로 좀 전에 의원님께서도 주장하신 부분인데 야 이거 조례 자체가 전주권 통합을 강제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조례 아니냐 그런 거죠.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하는 또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 보면 어찌됐든 아까 우려하셨던 것처럼 12년 동안 각자 받는 혜택들은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조례에 명시된 거잖아요. 왜 반대하신 이유가 있다면? 사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고 우리 지방의원은 하위법인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도 수많은 조례를 만들었고 제 개정을 또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시군 상생 조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적인 문제였죠. 시기적으로 사실 지금 전라북도의 의견을 취합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리 완주군과 전라북도 전주시를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했었고요. 우리 도의원의 저 완주군 출신 두 분의 도의원의 입장은 상생 조례를 못 만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만들되 시기적으로 주민투표 이후에 만들자는 거였죠. 왜냐하면 지금 민감한 시기에 또 탄핵 정부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 조례를 무리하게 지사가 앞장서고 공무원들의 나팔수 역할을 해서 제대로 된 설명회도 없이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거였죠. 그러면 이게 바로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충분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한 것이지 이 조례를 당연히 이 조례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주민투표 이후에 더 좋은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투표 전 이 같은 뭐 정책이나 행정행위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사실은 찬성단체, 반대단체의 어떤 갈등을 넘어서 이게 정치권 간의 사실 갈등으로 굉장히 불거지고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완주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서 통합이 무산되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치권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 뭐 그런 의도입니까? 네, 완주군 의회의 입장과 완주 군민들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 군민들의 입장은 적어도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많은 갈등과 심한 지금 우려가 표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정말 전주완주 통합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갈등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감정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고 또 모임 자체도 다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정치인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완주군 의회 11명의 군 의원들도 통합이 되면은 다음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한다고 말씀을 했었고 또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고 만약에 통합이 부결됐을 때는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또 결의안도 있었고 그래서 정치인은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도덕적과 정치적인 책임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주군 의회에서도 완주군의원 전원이 그렇게 네. 결의하면서 본인들도 만약에 통합이 되면 불출마하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런 모습이 뭐 책임 회피나 꼼수가 아니냐 뭐 그런 비판, 지적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옹호층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이거 배수의 진을 친 거야. 정치 생명을 건 결이 아니냐. 이거 굉장히 지지해줘야 한다. 이런 의견들을 낼 수 있는데 반대로 또 반대 쪽에서 좀 보면은 또 이거 반대를 위한 반대론을 펼치기 위한 거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지. 이게 무슨 배수의 진이냐, 정치 결이냐, 뭐 이런 삐딱하게 보는 그런 시선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시선을 제가 하나 더 얹어서 질문을 드리면 결국 정치인들은 만약에 통합이 되면 완주군 의원들도 불출마하겠다는 거라고 뭐 자기 자리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엔 자리 싸움 아니야? 밥그릇 싸움 아니야? 그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완주군이 통합이 돼서 과연 완주 군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고 또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앞장서서 통합을 추진해야겠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완주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과 시장님께서 너무 무리하게 공약에 전주완주 통합을 넣어서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고 특히 도가 중심을 잡고 중립을 지키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 마당에 김관영 지사와 일부 공무원들이 지금 너무나 선동적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도 사실은 통합이 불발됐을 때도 이게 정치권이 너무 나서서 막 하다 보니까 주민 갈등만 부추기고 결국은 불발된 거 아니에요? 그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 그 완주 쪽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효영 의원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이렇다 할 사실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입장이 뭡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효영 의원님께서는 전주완주 통합은 그 전라북도를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아직은 전주완주 통합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리신 우리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100만 메가시티를 조성을 해서 경제 통합을 우선 하고 그 이후에 시너지 효과를 봐서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일방적인 정치적 이슈로 삼아서 우리가 정치인들이 그리고 시장과 도지사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통합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방송 토론과 라디오에서 아니 직접 들으신 얘기는 없어요? 직접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직접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안효영 의원님의 입장은 정리하자면 뭐 전원이긴 합니다만 전라북도의 발전 방안 중 하나긴 하되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시기가 아니다. 뭐 그런 다른 방향으로 전라북도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지금도 뭐 아까 얘기했던 찬성단체, 반대단체의 갈등, 거기에다가 정치권의 갈등까지 이게 불거진 상황인데 2013년에도 우리가 완주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아픈 경험이었잖아요. 갈등과 반목인데 이 갈등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논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끝으로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13년도에 통합이 부결이 되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여러 가지 상생 사업이랄까 이런 사업들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아주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나 이렇게 주민 공론화나 여론 수렴 이런 것들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사실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에 맞게 특별법에 맞게 14개 시군이 저는 공생을 하면서 전라북도가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주완주 행정통합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시군과 교류하면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14개 시군이 골고루 발전하면서 그게 바로 전라북도의 저는 특별자치도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진정성의 문제이고 또 전주완주 통합은 더 이상 논의돼서는 전라북도의 발전에 저는 걸림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빙의된 거 좀 빼고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해봤는데 아까 저도 방금 얘기했지만 뭐 갈등은 계속 격화되고 있고 결국 이제 주민투표의 시기는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정치권이 좀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 얘기 들어보죠. 정관가 시각이 아니라 시민들 시각으로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주는 배드타운, 그러니까 주거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면적도 그렇고 GRDP 구조를 봐도 그렇고 경제 구조를 봐도 그렇고 전형적인 비수도권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주거도시 배드타운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단독적인 독자적인 성장 발전에는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완주는 면적은 서울시보다 넓죠. 근데 인구가 집적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버스회사 하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농촌도시고요. 바로 응급의료기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주민들 대중교통 서비스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주민들의 실익을 어떻게 챙겨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공론화가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주완주 통합, 완주전주 통합 논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전주완주 통합 논란을 놓고 어느 편이 맞다 틀리다를 할 수 없는 사실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자명한 이치죠. 하나가 되고 싶다면 화려하게 포장된 선물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마음을 얻어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막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